예,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워치 이유희 기자입니다. 요즘 미국 언론들과 국내 언론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는 책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전 편집국장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뉴욕타임즈가 그 유구한 역사를 가진 공정한 언론이라는 칭송을 받고 있는 그 뉴욕타임즈가 반 트럼프 편집 방향을 명백히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그 책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해서 그게 하나가 논란이 되고, 두 번째는 뉴욕타임즈가 중국 공산당에게 매우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가 겉으로는 당당한 척을 했지만 뒤로는 공산당에게 아주 비굴한 내용의 사과 편지를 썼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이 내세우는 언론의 표상이라는 뉴욕타임즈마저 중국 공산당의 압력에는 아주 나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 행적이 있다. 이런 폭로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런데 미국 언론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주류 언론들은 이 뉴욕타임즈의 이른바 친중공 행적에 대해서 거의 기사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주류 언론은 전체가 반 트럼프주의고, 독립 언론과 좀 그 신생 매체들, 인터넷 신생 매체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저변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런 매체들은 이 뉴욕타임즈의 사과 편지 사건,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우리나라 언론들, 우리나라 조선일보건 한겨레 신문이건 어떠한 언론도 좌우를 가리지 않고 지금 이 뉴욕타임즈의 중공에 대한 사과편지 사건을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내 언론들은 질 에이브람슨의 책을 갖다가 마치 트럼프와 언론, 미국 언론 간의 대결 구도로 아주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데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언론 기자로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뉴욕타임즈가 반 트럼프 편집 방향을 가졌다 어쩌다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그런 뉴욕타임즈라는 큰 매체가 중공의 압력에 굴복했다. 그러한 사례가 있다. 심지어 그 굴복이 매우 비굴한 모양새였다. 이것이 바로 저는 가장 핵심적인 논란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매체들은 이 사실을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은 거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 미디어워치의 외신 전문 기자인 조현영 기자가 이 기사를 발견을 해서 저희 미디어워치에 지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사는 인터넷만으로는 부족하다. 인터넷 뉴스만으로는.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또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목은 저희 미디어워치 기사에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 중국 공산당에 비굴한 사과 편지를 썼다. 라는 폭로가 나와. 뉴욕타임즈 전 편집국장 에이브람슨의 저서 진실의 상인에서 주장됐다. 자, 리드는 이렇습니다. 국내 대다수 언론들이 진정한 언론의 표상처럼 떠받드는 뉴욕타임즈가 2012년경 중국 공산당의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가 뉴욕타임즈의 바레인이 직접 중공에게 비굴한 내용의 사과 편지를 썼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과 편지를 쓰는 과정에서는 심지어 주미 중국 대사관이 개입했다는 폭로까지 됐다. 이 에이브람슨의 책은 진실의 상인들, 뉴스 비즈니스와 사실을 향한 투쟁이라는 책으로 자신의 그 언론인 생활을 좀 회고한 그런 성격의 책인 것 같습니다. 제목만을 봤을 때는. 이 책은 지금 아마존에서 팔고 있지만 제가 사서 읽어보진 않았고요.
어쨌든 저자 에이브람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현재 영국 가디언의 칼럼니스트로 있고 미국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타임지와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뉴욕 타임즈에서 모두 기자 생활을 한 아주 저명한 어떻게 보면 거물급 언론인입니다. 그리고 뉴욕 타임즈에서는 최초의 여성 편집국장으로서 2011년부터 14년까지 그 편집국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책에서 하는 얘기는 말하자면 말단 기자의 어떤 폭로나 말단 기자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고발이 아니라 뉴욕 타임즈를 경영한 편집국의 간부가 명확하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타임즈 사과편지 사건을 보도한 매체가 미국의 데일리 콜러라는 매체인데 미국의 여러 그 자유보수 계열 그 젊은 매체 인터넷 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매체가 이제 지난 7일에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에 보도를 했습니다. 데일리 콜러는 에이브람슨이 자신의 저서에서 뉴욕타임즈가 중국 공산당의 부패를 고발하는 기사를 출판한 이후에 중공의 거센 반발이 있자 발행인이 직접 중국 정부에 사과 편지를 썼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그런 사과 편지 초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서 피가 거꾸로 솟았다고 책에 썼답니다. 이 에이브람슨이 책에서 언급한 기사,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기사가 뭐냐면은 뉴스를 계속 읽어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2012년에 중국 공산당의 그 어마어마한 부패와 그 축적된 재산에 대해서 보도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최초 보도격인 기사입니다. 뉴욕타임즈의 상하이 주재 특파원이었던 데이비드 바보자라는 기자가 중국 공산당 원자바오 총리 일가의 재산 축적 내용을 고발한 기사, 이 기사가 발단이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표면적으로는 이 기사가 나가고 각종 그 중공의 압박이 들어왔거든요. 그 압박에 대해서 뉴욕타임즈가 굉장히 완강하게 저항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콜러가 말하기로는 당시에 2012년 보도 당시에 뉴욕타임즈 발행인이었던 아서 썰즈버거 주니어, 이 사람이 대외적으로는 중공의 압제에 굴하지 않는 이미지를 강조했다. 썰즈버거는 해당 보도에 분개한 중공이 자신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까지 주미 중국 대사를 통해서 위협했으나 자신은 기사 취재와 게재를 강행했다고 밝혀왔다. 이게 이제 표면적인 뉴욕타임즈의 그때 당시의 대외적인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데이비드 바보자라는 기자는 퓰리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기사로. 그런데 이 기사를 둘러싼 내막이 지금 최초로 폭로가 된 겁니다. 에이브람슨은 썰즈버거가 대외적으로는 해당 보도를 지지했으나 내부적으로는 해당 보도가 뉴욕타임즈의 중국 지국에 악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했다고 자신의 책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데일리 콜러는 편집국장이던 에이브람슨은 발행인 썰즈버거가 해당 기사에 대해 오직 죄송한 마음뿐, 영어로 all but apologizing 이라는 내용으로 중국 대사관의 자문을 받아가며, 이 부분도 영어로 with input from the Chinese embassy, 그러니까 중국 대사관의 자문을 받아가며 작성한 비굴한 내용의 편지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래서 두 사람은, 지금 편집국장과 당시의 발행인이 이 편지 문제로 스타벅스에서 만나 말다툼을 했다. 진실의 상인들이라는 책에 묘사된 당시의 스타벅스 회동 장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편집국장이 내가 그 편지를 입수한 데 대해서 썰즈버거는 당혹해하며
난 잘못한 게 없다라는 말만 계속했다. 그가 편지를 서류철에 넣으려고 했지만 내가 다시 낚아챘다. 자, 에이브람스는 또 책에서 자신이 편집국장에서 해임된 것은 이때의 사건과 무관치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즈도 반박을 내놨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패스트 컴퍼니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녀의 주장, 그러니까 편집국장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 2012년 해당 특종보도 게재는 뉴욕타임즈가 공익적 가치의 기사 보도가 경제적 이익을 압도한다는 하나의 실증적인 지표라고 주장했다. 우리 뉴욕타임즈는 관련 기사를 1개월 전에 개설한 중국어판 뉴욕타임즈의 폐쇄를 각오하고 게재했으며 현재까지 이 뉴욕타임즈 중국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다 라고 뉴욕타임즈가 반박을 내놨습니다. 이처럼 에이브람슨의 폭로가 나오고 이 폭로 내용을 여러 매체들이 보도하고 논란이 되자 뉴욕타임즈 당사자가 해명까지 내놨을 정도로 미국에서는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 국내 언론을 통해서 우리 미디어치를 제외하고 이 뉴스를 접하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대형 언론사는 모두 국제부를 두고 있고 국제부 기자들은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출근하면은 외신 검색하는 게 일입니다. 뭐 게으른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합뉴스 같은 거 우라카이 해서 그냥 우라카이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섞어서 짜깁기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쓰기도 하는데 제대로 된 국제부 기자는 뭐 하여간 하루 종일 외신 기사 검색하는 게 일입니다. 또 유명한 언론들은 다 지금 해외 각국에 특파원 가 있지 않습니까? 그 특파원들이 가면은 흔히 말하는 아주 딥스테이트를 만나서 아주 딥스롯을 만나서 뭐 인터뷰도 따고 한국의 특파원이 그런 식으로 아주 내밀한 취재를 한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걸로 봅니다. 제가 듣기로도 그렇게 하는 기자는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그 나라 기사나 잡지를 샅샅이 봅니다. 해서 그 나라 우리 한국인들이 잘 접하기 어려운 기사들을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그 기사에 있는 내용을 마치 자기가 취재한 것처럼 국내에 소개하고 그게 바로 특파원이 하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뉴욕타임즈가 중국 공산당에게 사과 편지를 쓴 사건, 이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외신 전문 기자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도하고 있지 않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서 제가 지금 우리나라 언론의 행태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즈의 그런 사과편지 폭로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이라는 그 세계 패권국, 경제적으로나 모든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중국을 압도하고 있는 그 세계 패권국의 대표적인 언론 매체인 뉴욕타임즈조차도 중국 공산당이 압력을 가하면 중국 대사관의 코칭을 받아가면서까지 사과 편지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 에이브람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뭡니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한참 떨어지고 중국에 비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좀 밀리는 그런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또 우리나라 언론들 어떻습니까? 뉴욕타임즈만큼 깊은 역사와 규모와 자본력과 인적 구성을 가진 매체가 있습니까? 한참 떨어지죠. 그러니까 국력도 약하고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국력도 약하고 언론 매체의 영향력도 약한 상황에서 중국은 바로 우리 이웃입니다.
그러면 그 이웃의 강대한 중국을 두고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얼마나 많은 음으로 양으로 압박과 회유와 협박을 듣고 있겠습니까? 뉴욕타임즈의 사과 편지보다 더한 비굴한 사건 있겠죠. 아마 수두룩할 겁니다. 그러한 중국의 찍소리 못하는 우리나라 언론 환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2017년 12월에 있었던 청와대 수행 한국기자단 폭행 사건이 아닐까요? 그때 어땠습니까? 청와대 수행 기자단들이 대통령 따라서 다니다가 따라서 이동하는 게 청와대 수행 기자단들의 일인데 중국 경호원들이 가로막으니까 몇몇 기자들이 항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벌어진 사건은 우리 시청자들이나 국민 여러분들께서 영상으로 다 보셔서 잘 아시죠? 막 무차별 폭행을 했죠. 중국의 그 경호원들이 아주 무차별 폭행을 했습니다. 그 폭행 장면에서 청와대의 유명한 탁현민 행정관은 쓱 지나가기도 했죠. 그 폭행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이 중국을 보이콧한다던가 최소한 언론이라는 자각이 있는 매체라면 아마 그때 당시에 한중 정상회담 기사를 보이콧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예 그 중국 논란, 중국 한국 기자 폭행 사건을 감추고 쉬쉬하기에 급급했던 게 우리 정부고 우리 언론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미디어치에 와서 조현영 기자의 이번 기사 한번 읽어봐 주시고 앞으로도 조현영 기자가 아주 영어에 아주 능통한 분이기 때문에 미국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들이 숨기고 보도하지 않는 아주 핵심적인 미국에 관한 소식들을 아주 자주 전해드릴 테니까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